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닥터 K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는 이유가 뭘까요? 다음 주 우리가 바로 매수를 해봐도 좋은 종목, 이런 종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너무나 강합니다. 특히나 지금 배터리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음 주 중으로 셀온이 이어질 것 같아요. 셀온이라고 하면은 이제 팔기 시작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셀온이라고 하죠. 이제 매도가 시작이 된다라고 해서 셀온 물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요게 시장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순환 사이클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순환매가 어디로 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지수가 제가 연말까지 4,000포인트를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틀렸습니다. 4,000포인트를 가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연말까지 갈 필요도 없어 보여요. 지금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고객 예탁금이 80조가 쌓여 있죠. 그리고 지수는 지금 3,93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포인트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코스피 4,000포인트 연말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연말에는 이거보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수가 4,000포인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가장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산업이 어디예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돈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거래 대금이 많이 안 터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유동성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증권사에 대한 매매 수수료는 더 많이 이어질 수가 있겠죠. 이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지만 일단은 4,000포인트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거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면은 1차적으로 증권사에 대한 실적이 더 좋아질 거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게 보고 있는 게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얘네들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고요.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로 자사주를 소각을 시킨다? 그러면은 유통되는 물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되면서 보유하고 있는 유통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EPS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서 상승이 좀 더 빠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제 자사주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은 소각을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더 매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호재로, 이제 이 기업의 주식 시장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상방으로 가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좋은 소식이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해서 사실상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자사주 소각을 하면은 이게 주주 친화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EPS를 구하는 게 어떠한 공식이냐면은 순이익이 있어요. 이 순이익을 유통되는 총 주식 개수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EPS가 되는 겁니다. EPS는 뭐예요? 주당 순이익. 현존하는 주식 개수 대비 이익이 얼만큼 나오느냐에 대한 수치가 예를 들어서 2,000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총 주식 개수, 분모가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코스피가 4천 간다고 하면서 이제 매출액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무슨 효과가 만들어져요? 순이익이 증가가 되겠죠. 근데 이 순이익이 증가가 되지 않더라도 가만히만 있어도 총 주식 개수가 줄어들면은 EPS는 당연히 분모가 줄어들게 되니까 더 수치가 높아지게 되겠죠. EPS가 증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제표상으로 EPS가 증가가 되면은 성장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다 보니까 조금 더 EPS에 대한 평가 가치가 높아지고, 그럼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했을 때 적정 주가가 좀 더 높게 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순이익까지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순이익도 높아지고 총 주식 개수도 줄어들고 EPS가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뿐만이 아니라 증시 활성화에 대한 수혜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순이익도 증가를 하고 주식 개수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EPS가 가장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증권사는 어디예요? 미래에셋증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가 얼마나 있길래 그러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자사주가 1억 3,310만 1,413주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미래에셋이에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통과가 되면서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의무가 6개월 내지 1년 안에 무조건 소각을 해야 된다, 요게 딱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사주를 바로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1억 3천만 주가 소각이 되게 되니까 EPS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자사주가 23%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유통 물량이 아예 삭제가 되면 EPS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플러스로 순이익도 실제로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재무제표로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 여기다가 가이던스 PR을 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적정 주가가 훨씬 더 밸류에이션이 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을 더 시장에 부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부 정책에 맞물리게 되면서 여기에 플러스로 더 저평가를 받게 되는 미래에셋증권은 정부 정책의 두 가지 사이클, 저평가의 부각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정책 때문에 더 높은 저평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니까 매수세가 더 장기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술적인 분석을 보게 되면 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주체는 누구예요? 대충 봐도 기관이죠. 기관이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기관이 매수세가 멈추니까 주가가 하락을 해요. 기관이 다시 매수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잠깐 쉬었다가 여전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서 치고 올라가겠죠. 기관이 끌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보유 물량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기관은 기본적으로 매수라는 특징을 보게 되면은 한 번 사면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갑니다. 외국인은 그냥 팔기 바쁘다가 많이 팔았으면은 저점에서 샀다가 또 올라가면 팔기 바쁘고 얘네들은 트레이딩 하느라 바빠요. 근데 실질적으로 증권사 같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긴 애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꾸 매수를 끌어올리면서 상방으로 끌고 가는 애들은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관은 국내 주식에서 저평가 기업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애들이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이런 저평가를 받고 있고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애들을 중장기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증시를 견인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도 치고요. 뭐 기관도 치긴 하지만 보통 이제 트레이딩으로 해서 정말 메이저급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기업이 아니라고 하면은 보통 장기적인 관점으로 잘 매수를 안 합니다. 얘네들이 진짜로 장기로 매수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만 계속 사요. 우리도 미국 가면 외국인이죠.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 매수하는 종목은 M7 아니면 잘 안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증시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물량을 많이 사면서 끌어올리는 주체가 되는 거는 대부분 스펙트럼이 굉장히 좁은 잘 알고 있는 한국의 M7 같은 기업들, 뭐 네이버, 카카오, 삼성,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만 매수를 하고요. 보통 이제 나머지 다른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특히나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저평가 기업들을 끌어올리는 거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계속 기관들에게 세일즈를 대통령이 직접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에 대한 수급 주체를 누구를 봐야 된다? 기관에 대한 수급을 보고 기관이 끌어올리는 종목은 믿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지금도 매수에 대한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건 누구예요? 미래에셋증권은 여전히 타점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상방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상방이 또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예 신고가를 뚫으면서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도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건 증권주를 보셔야 된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하지만 바닥에서 올라간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주식닥터K가 매수하라고 했다고 막 사시면 안 돼요. 결국에는 이제 눌림이 나타날 때 이럴 때 매수를 하시거나 요럴 때 매수를 하시거나 요럴 때 매수를 하시거나 지금 바로 매수를 안 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타점을 고려해서 지켜본다라고 하면은 매수 타점이 분명하게 또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뭐 내일 아침에 막 갭 떠가지고 끌어올리면서 52주 신고가 돌파하고 막 이렇게 갈 것 같죠? 하지만 돌파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유리한 포지션이 무조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점을 급하게 잡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타점이 눌렸을 때 정확히 매수할 수 있는 이 매수 타점, 제가 지금까지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눌릴 때마다 지금 내가 이거 사고 싶은데 못 잡았어요 했던 종목들 다 잡아드리고 좋은 결과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도 눌리는 자리 나오면 저는 무조건 체크를 드릴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좋다고 했는데 눌림 자리가 나오면 신규 매수 안 들어갈까요? 지금까지 계속 수익을 보여드렸는데 무조건 잡아드릴 겁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점이 궁금하시다. 나는 혼자서 잡는데 타점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위에 있는 번호 010-6532-2966 이 번호에다 여러분들이 증권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한 타점 시원하게 디테일하게 왜 지금 사야 되는지 매수에 대한 이유 매도에 대한 이유까지도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혼자서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오늘 종목은 뭐 사지 시장이 계속 들쑥날쑥하고 섹터에 대한 순환매가 빠른데 내가 뭘 잡아야 되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어렵게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증권이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셔서 무료 소통방 100% 무료예요. 100% 무료로 소통방 입장하셔서 종목 받아보시고 교육 받아보시고 같이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